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을 못 보고 못 잔다. 제대로 못 잔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하죠. 휴일에 몰아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빛과 햇빛과 수면은 매일같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필요한 거지 한 번에 몰아서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내 몸에 서카디안 리듬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수면과 빛이 자, 신진대사 무너질 위험이 높은 유해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 서카디안은 뭐라고요?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서 생체 리듬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출과 일몰에 맞춰서 22시간에서 25시간의 기준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몸도 이렇게 지구의 어떤 그 회전에 의해서 인체의 호르몬과 효소 분비량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효소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점점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대사가 무너진다는 거죠. 신진대사가. 그리고 인체의 모든 호르몬이라는 것은 정말 가지수가 많아요. 우리 몸의 호르몬 종류가. 그런데 인체의 이런 호르몬들이 모든 생리적 변화가 규칙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안 되고 원활하게 구르질 않아서 이게 폐쇄가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면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한다면 피로 회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잔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보통 11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성장 호르몬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들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성장 호르몬은 꾸준하게 필요한 거고요. 이 성장 호르몬은 젊음의 셈이라고 합니다. 젊음의 셈. 요때 이게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빨리빨리 노화가 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다면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산다면 수명이 일단 단축된다는 거죠. 면역 시스템이 손상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하죠. 탄수화물 탐닉을 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고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우울 및 불안해지고 자살 충동이 증가한다. 자, 이건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제 의학계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자, 아까 그 하루에 7시간 숙면을 했을 때와 6시간 미만의 수명을 취했을 때에 오는 것, 이 두 가지는 의학계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불면증이라고 한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요. 저는요, 잠을 잘 자세요? 아,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그냥, 그러시구나. 하루에 몇 시간 자요? 요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고, 잘 못 잔다 했을 때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면증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입면장애라고 해서 처음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요. 중간에 자는 도중에 자꾸 깬다. 끝까지 못 잔다. 이런 불면증이 있고요. 조기각성이라고 해서 일찍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그리고 다시 잠이 들지 못한다. 이것도 불면증이에요. 네 번째는 비회복성 수면이라고 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 분명히 나는 많은 시간을 잔 것 같은데 굉장히 몸이 무겁고 낮에 피로하고 무기력증이 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불면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 가지의 유형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불면증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이렇게 통틀어서 생각을 했는데 요게 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잠을 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잠이 이제 오잖아요. 잠이 와요. 잠이 오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자, 수면 유도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어서 이 생체시계는 중추시계와 말초시계가 있는데 뇌에는 낮과 밤을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잠잘 때 이렇게 막 그 암막 커튼 막 이런 거 치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낮에 햇빛이 들면 이 멜라토닌은 깨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오면 저절로 잠이 오게 만드는 게 멜라토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 빛을 구별하는 자극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밤이 오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여기 이거 송방 풀샘이 아닌데, 이거 방울샘이에요, 방울샘. 자, 그러면 솔방울샘이에요, 솔방울샘. 자, 오타예요. 자,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밤 되면 졸린 거죠. 잠자야 해. 이러고 신호 호르몬이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졸려요, 졸려. 그러니까 아이들은 요런 게 굉장히 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자죠. 온몸에 전달한 신호 호르몬이다. 어둑어둑해질 때 시작해서 새벽 4시쯤에 이제 햇빛이 저기 동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 4시쯤 이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멜라토닌이. 그래서 빛이 눈꺼풀에 들어오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 차단이 일어나게 되고 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뇌의 식교차를 통해서 낮과 밤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멜라토닌.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길게 얘기했지만 이 멜라토닌은 밤이 오면 잠이 오게 해주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자는 요인이 있어요.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밤이 지나 잠을 안 자. 오늘도 안 자고 내일도 안 자. 그러면 언젠간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죠. 그것을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수면 압력이에요. 자고 싶은 욕구인 거죠. 잠을 안 자면 언젠간 졸려요. 그것이 이제 밤과 낮하고 상관없이 너무 안 자면 잠을 잔다. 우리가 이 기간을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되었을 때, 잠을 안 자고 계속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쯤 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은 잠을 자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잘 맞춰져 있는 사람, 뭐가? 아데노신과 멜라토닌이 잘 맞춰져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가 달라붙어서 수면 압력을 유도하는데요. 우리가 카페인을 4시, 오후 4시 이후에 카페인을 먹는다. 그럼 방해를 해요. 이 아데노신 수용체가 카페인하고 짝꿍이 되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방해한다. 그래서 오후 4시 카페인을 먹지 마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데노신이. 그런데 우리가 디카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카페인은 괜찮아요. 없어요. 카페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카페인을 많이 제거해가지고 10% 정도 남아있는 것을 식약처에서 우리가 디카페인이라고 이제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죠. 카페인이.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은 이런 걸 디카페인을 먹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데노신, 자, 멜라토닌과 아데노신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잠을 온다. 멜라토닌은 밤이 오면 자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체 리듬으로. 아데노신은 너무 오랫동안 잠을 안 자면 잠이 오게끔 되는 거죠. 시간이 되면 잠을 자게 된다. 이런 얘기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수면 주기가 있는데 한 주기가 90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밤 잠자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11시부터 잠깐 뭐 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수면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잔다. 자, 한 주기를 우리는 90분이라고 한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잠이 딱 들었어요. 앞부분을 딥슬립이라고 하는데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어요. 이제 요거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릴 건데요. 렘 수면이라는 것은 꿈을 꾸는 수면이라 그러고요. 비렘 수면은 깊은 수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은 하나고 꿈을 꾸는 수면 하나, 비렘 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3단계의 비렘 수면은 깊은 수면을 자는 거다. 그것을 딥슬립이라고 한다. 자,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딥슬림이 적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딥슬림이 잘 돼. 깊은 수면이 든다. 앞에 잠잤을 때 처음에 깊은 수면을 주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잠이 위로 깊은 수면에서 위로 올라와서 깰 때쯤 돼서 얕은 수면을 자는 거예요. 그걸 렘 수면이라는데 이때 꿈을 꾸는 거예요. 이때.
이때 꿈을 꾸는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딥슬립은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라고 권고하지만 잠들고 4시간까지가 깊은 수면이다. 4시간 이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또 더 잔다. 그러면 더 자면 깊은 수면이 잘 안 들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4시간 이전에 화장실 4시간 잠자고 4시간 이전에 화장실 가면 안 된다는 거지. 4시간 정도가 깊은 수면을 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면에서 중요한 질환 중에 제일 겁을 내는 것이 사실은 치매라는 건데 수면과 치매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근데 그냥 잠을 못 자는 게 치매를 오는 게 아니라 이 꿈을 꾸는 수면, 그러니까 깊은 수면을 못 자는 거, 잠은 자는 것 같은데 깊은 수면에 못 들은 사람이 결국은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6시간 미만 자는 사람 치매에 위험하다. 이 알츠하이머 환자는 딥슬림이 안 된대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깊은 수면을 못 든다는 거. 알츠하이머 환자가 못 든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맨 밑에 단계 한번 보실래요? 왼쪽에 렘 빨간 선 있어요. 렘.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딥슬립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딥슬립, 여기는 깊은 수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 위에 렘 수면은 꿈을 꾸는 수면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래프 맨 앞쪽에가 잠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그래프 하나당 체크 1,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가는 체크 1, 체크 2, 체크 3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90분 정도로 측정한 거예요.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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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이렇게. 그런데 맨 처음에 90분, 90분, 90분 정도는 어때요? 딥슬림을 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4시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면이 깊은 수면은 짧고 중간 이 두 번째 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면 어때요? 빨간 게 맨 끝에 보니까 꿈을 꾸는 수면이 길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은 7시간 잤지만 실질적으로 깊은 수면은 맨 앞에의 4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까요? 여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 자, 여기가 딥슬립. 우리가 잠을 자는 앞부분에 상대적으로 딥슬립이 많다. 자, 딥슬립은 깊은 수면. 그죠? 여기가 앞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딥슬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보면 렘 수면이 있어요. 렘 수면이 딥슬립이다. 비렘 수면 아니 비렘 수면은 위에 맨 위에 빨간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렘 수면은 꿈을 꾸는 수면이다. 그 다음에 비렘 수면은 밑에 파란 선을 비렘 수면이라고 한다. 자,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수면이다. 노란 선 있죠? 여기 끄트머리 갈수록 잔다. 요거 이제 알고 계시라고 자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거기 렘 수면에 비렘 수면이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딥슬립이 있어요. 그죠? 딥슬립은 깊은 잠. 자, 까만 선이 깊은 잠. 앞에 4시간. 비렘 수면 단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깊은 수면을 많이 자는 건 앞쪽이고 점점점 2단계로 올라갔다가 3단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렘 수면 꿈을 꾸는 수면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을 자는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딥슬립이 많아요. 요렇게 뒤쪽에는 어때요? 뒷부분에 상대적으로 딥슬립은 적고 꿈을 꾸는 수면, 렘 수면이 많아요. 자, 이제 요렇게 계속 반복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자, 렘 수면은 뭐예요? 꿈을 꾸는 수면. 끝에. 자, 그 다음에 딥슬립은 맨 앞에 잠자고 나서 4시간 정도 깊은 수면. 그래서 4시간 안에 안 깨고 잘 잤어요. 요때 깊은 수면을 잘 자신 분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에 깊은 잠인 딥슬립이 감소가 되고요. 병이 아닌 노화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수면 장애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게 조기 경보 신호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요? 신경정신과 가서 수면제 타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화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잠을 깊이 자게 만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식품, 음식을 통해, 음식,
그죠? 패턴을 통해서 잠을 잘 자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내가 집에도 그래서 안마 커튼도 하고 안대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적게 자게 되면 수면과 빛, 휴일에 몰아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하루만 못 자도 뇌는 노폐물이 쌓인대요. 뭐라고요? 하루만 못 자도 뇌는 노폐물이 쌓인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6시간 미만 자는 날을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6시간 이상을 자라는 거예요. 매일의 법칙. 전날 못 잤으니까 오늘 더 많이 잔다? 소용없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잠을 자는 거. 우리가 밥은 어때요? 밥.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었다 그러면 나 한 끼도 안 먹었어. 한 끼도 안 먹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큰일 난 줄 알고 난리 나잖아요. 막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잠을 한 번 못 자는 건 너무나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밥을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 우리가 수면 부족의 이제 인구의 증가가요. 굉장히 이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서도 그렇고요. 몸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화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많이 먹으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수면 부족의 인구의 증가가 우리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지금 일반 사람들이 타다 먹는 수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연으로 수면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슬립 에센셜이 나온다는 거고요. 수면 부족의 인구의 증가에서 봤을 때 60대가 가장 많은데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아까 지나간 거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앞에 딥슬림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가 요때 자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는 거를 집중을 하시는 게 거꾸로 그게 되시는 분이 뇌가 활성이 굉장히 잘 되고, 그죠? 큰 어떤 질병에 걸리는 내가 나의 몸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요, 우리가 60대가 가장 많게 나온다는 거예요. 60대가. 70대, 80대가 되는데 60대가 가장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의 종류가 여자들이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이에 따른 체내 멜라토닌 농도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앞쪽에는요, 이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잠을 잘 자요. 그냥 잘 자요. 근데 점점점 어때요? 30대만 되더라도 벌써 밑으로 내려가죠. 잠을 잘 못 자면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취업과 결혼 등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 증가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요. 자, 그래서 요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아닌 지금 젊은 사람들도 신체적인 60대, 70대가 잠이 안 오는 건 신체적인 변화겠죠? 그렇지만 노화가 돼서겠죠. 그러면 우리가 30대, 40대에도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거를 정말 큰일 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면과 비만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계속 줄어드는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 자, 현대인들의 비만이 전세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얘가요, 같은 곡선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곡선. 뭐와? 수면을 잘 못 자는 현대인들과 비만이 증가하는 게. 자, 실제로 평균 수면 시간이 굉장히 이제 비만 주수가 굉장히 이제 하루에 7, 8시간 자는 사람들이 비만이 없대요. 그러니까 잠을 7시간, 8시간 하루에 매일 자는 사람은 비만이 없다. 잠을 제대로 11시에서 2시, 3시 그때 안 자주는 사람이 결국은 아까 맨 처음 뭐라 해서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이렇게 비만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잠을 덜 자면 체중이 늘어난다. 근데 너무 많이 자도 체중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적당한 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이어트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잠을 푹 잔 사람들은 빠진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6시간 미만을 자는 제한한 그룹은 못 자게 한 거죠. 6시간 미만. 근육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지방보다는 당을 더 많이 쓰려는 경향을 해서 탄수화물 탐색하는 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식사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음식을 찾고 있는 욕구가 자꾸만 증가를 하고요.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우리 포만감 호르몬 있죠. 배불러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지방을 빼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호르몬이 정상이 돼야 되고 근육량이 100% 채워져야 되고 오장육부가 건강에 질을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요즘 필그레이 그거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왜 아플까나 이런 책이라든가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이 잠을 정말 다이어트를 잘 하고 싶다면 잠을 푹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자야 돼요. 성장 호르몬은 저녁 밤 11시부터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 자, 성장 호르몬은 뭐라 그랬어요? 젊음의 샘. 젊음의 샘. 그죠? 우리가 이게 우리 내하체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성장 호르몬이 우리의 단백질 중에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엔주비네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시쯤에 먹는 거예요. 9시나 10시. 그러면 그걸 먹고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때에 얘가 엄청나게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의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면 부족과 비만, 그 다음에 당뇨병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잠이 부족할수록 더 많이 먹어서 체중을 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계속 먹는 걸 찾는다. 사람이 그래서 또 중독이 된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자, 후천적인 당뇨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면 부족이에요. 렙틴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 그죠? 배불러 호르몬을 낮추게 되니까 자꾸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렐린 호르몬, 식욕에 오르게 하는 배고파 호르몬을 자꾸만 높인다. 이게 바라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뇌에, 그죠? 엔토카나비노이드라는 농도가 있는데 이거 자꾸 높이는 거야. 이건 뭐냐면 뇌에서 분비되는요. 대마하고 비슷한 화학 물질이래요. 우리 도파민 같은 거죠. 도파민. 그래서 뇌에서 분비되는 대마와 비슷한 화학 물질을 이게 위에 아까 조금 아까 했던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화학 물질이 자꾸만 분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식욕을 자극하고 간식 충동을 느끼게 되고 화를 잘 내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어때요? 신경이 날카롭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수면 부족, 탄수화물 욕구 3, 40%가 늘어난대요. 3, 40%는 어마어마하게 늘려주는 거잖아요. 하루 먹는 양이 3, 40%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면 부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자꾸만 위험하게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과 되고 비만과 당뇨병을 연구를 한 거예요. 수면 부족으로 해서 이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해결을 수면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면제를 통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조제가 들어가는 거죠. 수면제가. 잠을 재우는 거야. 근데 화학으로 재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인 6일 동안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됐다는 거죠. 자, 6일 동안 4시간씩만 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 결국 당뇨병, 그 다음 복부지방으로 가는 문제예요. 복부지방. 저 이제 복부지방. 자, 그 다음에 수면 부족이 결국 비만, 당뇨로 가는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강과 비만이 또 지금은 이제 좀 아까는 뭐예요? 당뇨병과 비만을 상대를 얘기를 했는데 건강과 비만이 숙면이라는 토대, 받침대가 없으면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숙면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숙면이라는 것은 수면의 양 중요하죠. 시간 얘기하는 거. 수면의 양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수면의 질은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딥슬립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잤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의 패턴이에요. 아까 몇 시간 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 만에 한 번씩 자냐.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11시에 무조건 잠들다. 그 다음에 몇 시에,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똑같이 하라는 거죠. 수면의 패턴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냈을 때 숙면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몸의 아까 생체 리듬인 서카디안 리듬을 잘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성적 수면 부족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안 자고 아무 때나 자고 우리가 세 가지 숙면은 세 가지라 그랬죠. 어느 날은 많이 자고 어떤 날은 적게 자고 그다음에 어느 날은 아침부터 자고 어느 날은 새벽부터 자고 어느 날은 밤부터 자고 이게 두 번째는 질이잖아요. 어느 날은 깊이 자고 어느 날은 잔둥만둥 자고 이 세 가지가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요 전에 수면의 양과 질과 패턴 이게요 어때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깨져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건강은 무조건 받침이 깨져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지속될 경우에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면역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뼈 건강에 굉장히 악화가 된다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 수면 체내에 미친 여가 뼈 건강 악화, 그 다음에 조골세포, 파골세포. 그래서 뼈를 파괴하는 것들이 굉장히 뼈가 우리가 이런 거죠. 뼈 안에 그 골질도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때문에 얘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수면을 잘 자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포 안에 이런 뼈 안에 있는 이런 조골세포, 파골세포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리모델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이면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티졸이 많이 방출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림프구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림프구가 막히는 원인이 뭐예요? 수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올 때 우리가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다. 우리 유니시티는 사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잠 잘 자고 이거 세 가지가 여기에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정말 기준으로 해서 건강을 찾아내게 만들어내는 거죠.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불면증이 아닌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인쇄해가지고 나도 혹시 불면증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도 가족도 체크해보게 하고 나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하는 시간을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걸 인쇄해서 갖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수면을 취하려면요. 수면 패턴을 지켜라. 아까 얘기했죠. 자, 잠이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걸 반드시 이거를 지키셔야 돼요. 이걸 패턴으로. 그 다음에 오후에 밖에서 20분 이상 햇빛을 쬐라는 거죠. 이거는 왜요? 멜라토닌 분비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멜라토닌과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페인이나 니코틴을 피하라. 그죠?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잠을 못 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저녁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7시 이후에는 위를 비워야 된다. 자,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을 먹고 자는 거는 딥슬림이 안 된대요. 렘 수면이 줄고 깊은 수면이 짧아진다는 거죠. 자,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돼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절대로 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침에 하는 게 좋대요.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자면 밤에 또 패턴이 깨지게 되죠. 20분 이상 낮잠을 자지 마라. 침실을 어둡게 하고 휴대폰, 전자기기를 사실은 문 밖에 내놓고 자야 된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재밌었는데 문 밖에 내놓지 않고 어디다 놓을까요? 머리 옆에 두는 게 가장 위험하대요. 머리 옆에. 그래서 내가 내 몸 옆에다가 우리가 요즘은 휴대폰이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장기. 그거 꼭 끼고 있는다는 거죠. 근데 머리 쪽에 두지 말고요. 휴대폰을 잠잘 때는요. 하체. 그죠? 이제 하체 쪽에 옆에 팔 있는 쪽에 이쪽에다 자고 자는 거 머릿속에 절대 두지 마라. 잠들기 전에 목욕이나 음악 감상을 하라. 이렇게 수면을 잘 취하려면 이런 거를 하라는 얘기고요.
다양한 이제 불면의 이유가 있죠.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과도한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저칼로리 다이어트, 뭐 이상한 약 먹고 하는 다이어트, 화학이 들어간 어떤 한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먹는 다이어트 잠이 안 옵니다. 자, 카페인 중독, 스마트 기기 과다 노출 등의 이런 수면 변화가 장애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숙면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현대인이 숙면이 도움이 되는 제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는 그게 4,800억이나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6년에는요, 3조를 예상하고 있대요. 2026년이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점점점 10년간 6배로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수면제를 먹고 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있냐? 잠을 잘 못 자는 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4월 달에 우리가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글쎄요. 10시부터 우리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면 12시면 품절이 될 겁니다. 품절. 우리는 회사가 그 제품을 출시할 때 3 플러스 1을 할 겁니다. 3 플러스 1. 그러나 12시 전에 품절이 되겠죠. 내가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주문을 받아놓고 카드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진료비 이렇게 인해서 진료비 수면 때문에 진료비 증가도 이렇게 많이가 되고 있다는 수면 장애가 엄청나게 증가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센터에 가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슬립 에센셜 요렇게 병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PCM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최종 요번 주 목요일 날 본사에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면 그때 어떤 그 성분이라든가 효능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우리가 듣고 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먼저 잘 이제 먼저 이렇게 그 가격을 살짝 알아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경험을 하니까 어머 너무 희한한 건요. 먹고 15분 정도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잠이 스르륵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밥 먹다가 숟가락 물고 자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얼굴이 보이는 우리 김용수 사장님이 어렸을 때 앉아가지고 밥 숟가락 입에 물고 입 벌리고 이렇게 먹는 걸 밥을 그때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잠을 잔 적이 많아요. 앉아서. 네, 그때 어때요? 정말 푹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는데도. 근데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거 아마 알 거예요. 자, 그렇게 잠이 와요.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해. 두 알 먹으면 완전히. 그리고 너무 희한한 건 정말 그야말로 한 4~5시간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개운하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정말 개운하다는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난 처음으로 이거 없이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슬립 에센셜이에요. 다른 거는 먹었다, 다른 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골고루 이거는 빠짐없이 매일 먹고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격이 제가 볼 때 5만 원 이하라고 말을 하는데 어쩌면 4만 원도 안 될 수가 있다. 근데 5만 원 이하도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센터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저하고 최소영 사장님하고 열심히 슬립 에센셜을 들고서 최소영 사장님이 열심히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급격한 이렇게 그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오는 거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아이부터 어른까지가 다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이 제품이 정말 대박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분과 효능과 효과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2부 때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자, 슬립 에센셜. 자, 자연스럽게 스르륵 잠이 든다. 제가 체험한 결과 이 딥슬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제가요. 처음 알았어. 진짜 경험한다. 깰 때 몸이 개운하다.
자, 그리고 화학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매일 먹어야 되는데 화학이 들어갔으면 안 되잖아요. 자, 매일 밤 먹고 평생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예.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 성분과 기능은 다음 강의 때 기대해 주시고요. 샘플링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한 3일분만 샘플링 하게 되면 누구나 사달라고 누구나 오토십을 100% 걸지 않을까. 저는 이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일단 샘플링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4월 달에 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 4월 달 출시가 되면서 여러분이 두바이 달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에 신상품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프로모션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마케팅을 내가 해서 이 슬립 에센스를 내가 100통, 500통을 내가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 잡고 목표 잡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셨죠? 저희 신제품, 지금 너무나 좋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40분 정도 열정적으로 체험에 의해서 너무나 강의를 열심히 녹음해 주신 이옥순 대표님께 감사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자, 이어서 이제 공지하고 이제 바로 마치도록 할 건데, 오늘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치과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너무 아파서. 근데 마취를 한다고 하고 마취를 한 다음에 치과를 했는데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오늘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아프면서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유니티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슬리베이션설이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시다라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은 특별한 수면은 해주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드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은 요즘에 컴퓨터라던가 핸드폰으로 해서 요즘에 그 신종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SNS 중독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시, 그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3시간이 흘러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도 충분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잠을 잘 잔다면 그 밤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다음 주 강사님 공지인데 이미 대표님께서 공지해 주셨다시피 다음 주에는 똑같이 신제품 슬리 에센셜 2편,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편보다는 2편이 재밌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또 해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를까 생각이 들고 2편에는 아마 가격과 어떠한 효능 효과 이런 게 더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더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때 빨리 품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놔야 되니까 모든 분들 그렇게 참여해 줬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4월에 나온 신제품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이제 사진 이제 나왔습니다. 실물이. 그래서 나왔으니까 저도 당연히 필요할 거다. 저도 이거를 듣고 이제 평생 먹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잠자는 데 있어서 핸드폰을 놓고 잘 자긴 하지만 그래도 깊은 수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주신과 더불어 지금 오늘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옥수, 김경걸, 김용수 팀이 주한 소비자의 날이잖아요. 이런 때 들어오셔야 이걸 보시고 관심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가 3월에 1박 2일 세미나라고 해서 가셔가지고